8월 20일 10년에 20억을 모으길 도전하고 있고 기록에 남기고 있는 진아입니다. 올해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남기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남기는데 오늘 주식이 개폭락해서 이불에 영상 영상을 남겨봅니다. 그동안 주식을 안 남긴 이유는 뭐 사실 7월달, 8월달은 너무 그냥 물반 고기반이어가지고 그냥 샀다 하면 아니 이건 뭐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그냥 샀다 하면 오르고 샀다 하면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떡 치고 나서 아이고 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주식이 많이 오르는 그런 기간이어서 뭐 따로 영상은 뭐 남길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내고 있었는데 뭐 가끔 그 댓글 남겨주시는 형님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오늘 뭐 사실 그걸 뭐 누가 대비를 했겠습니까? 다 지금 떡실신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냥 한번 제 자신을 위로하고자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그러면서 7월달, 8월달 이 좋았던 이 두 달을 기억을 하면서 그냥 인생을 사는 거죠, 뭐. 그래서 오늘 계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현금 비중하고 주식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계속 주식을 사고 팔고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현금 비중을 제가 맞춘다고 하지만 사실 주식 폭락 전에 현금 비중을 못 맞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만큼 정말 현금이 남아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돼서 그 부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뭐 사실 수익을 봐서 자랑은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자신한테 아니 뭐 즐거운 거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그 부분을 느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젊을 때, 고추 잘 쓸 때 아니 어릴 때 그런 풋풋한 첫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야 그럴 때가 있었구나 이런 걸 생각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7월달, 8월달 수익이 얼마가 났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뭐 일단 저는 총 4개의 계좌를 쓰고 있습니다. 뭐 금액이 많아서 4개의 계좌를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중기, 단기, 스윙, 뭐 ETF 이런 상품들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짬뽕이 되었긴 한데 그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는 계좌를 4개나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7월달부터 지금 오늘까지의 그냥 단기적으로 수익을 뭐 이건 누구나 다 자랑이 아닙니다. 그냥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2개월 동안 너무나 행복했구나. 이 시절에 내가 주식을 얼마나 벌었지? 이런 거 이걸 체크하는. 그래서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계좌는 보니까는 한 560만 원대 이렇게 수익이 받고 그리고 두 번째 계좌는 230만 원대 그리고 세 번째 계좌는 350만 원대 그리고 네 번째 계좌는 130만 원대 뭐 이렇게 수익을 받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익을 보고 전부 주식을 팔고 지금 현금화를 했다. 그러면 주식 개고수겠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저도 개 뚜까 쳐맞아가지고 당연히 주식 지금 지수가 저런데 누가 여기서 계좌가 플러스 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 고통의 시간이 돌아오는데 그렇게 해서 2달 동안 어떻게 얼마만큼의 수익을 받는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면서 그래도 좋았다. 이틀 전까지 좋았구나. 나 이틀 전까지만 해도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내가 치킨을 뜯어먹는 그런 상상을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현금하고 주식하고의 비중을 체크를 해보니까는 대략적으로 계좌 4개인데 이걸 총 합치면은 지금 주식 비중이 한 85% 들어가 있고 현금 비중이 한 15% 지금 현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제가 수익을 나면서 수익 난 거를 제가 해외 계좌로 조금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넣어놓은 돈을 만약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어가지고 내가 그걸 빼서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현금 비중이 한 30%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는 30% 현금이면은 뭐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주식이 개같이 떨어져가지고 물론 지금 손실 보고 그냥 매도한 사람들도 있고 뭐 버틴 사람도 있고 뭐 대응 못해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요.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주식 시장은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그 코로나 때도 보면은 그때 주식 개폭락할 때 그때 무서워가지고 던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이 부분은 그냥 파는 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파는 건 괜찮지만 그냥 공포심에 지수가 밀리고 어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가 다시 또 2차 확산이 되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됐을 때
이 문제로 그냥 두려움에 주식을 던지는 건 아닌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저도 주식을 못하기 때문에 뭐 그게 정답이다 이런 거 없고 그냥 제가 어떻게 하냐 그냥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씨부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대응이겠죠. 대응인데 뭐 주식은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말이 뭔지 잘 몰라요. 뭐 주식은 뭐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뭐 대응의 영역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그 말하는 대응, 그래, 그 대응의 영역이야. 그러면은 지금 당장 지금 코스피가 꼬라박고 지금 주식이 지금 꼬라박고 있는데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기록에 남기면서 옛날 코로나 때 제가 어떻게 주식을 했는지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내가 저때 저렇게 했구나, 저때 저렇게 괴로워했구나 이런 것처럼 지금 주식이 폭락하고 지금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더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지금 이 딱 벌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그냥 뭐 두서없이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크게 그 대응을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코스피가 사실 2000 맥시멈 최고치 찍은 게 2450이거든요. 근데 사실 2450에서 저는 주식을 샀나? 아마 안 샀을 겁니다. 사더라도 밀려 있는 거 샀지 꼭지에서는 산 게 없거든요. 그러면 2400으로 잡고 지금이 오늘 떨어진 게 2270 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 사이에서 주식이 돈다 그러면은 주식을 투입을 안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15% 내에서 조금 이렇게 매수하고 조금 물타기를 조금 하면서 그렇게 뭐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구간인지를 어떻게 하냐? 일단 시장을 좀 지켜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금 비중이 15%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이 구간에서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횡보를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안에서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튈 겁니다. 그러면은 걔네들 까야죠. 걔네들 까서 그 15%를 남겨두고 거기서 이제 까서 수익이 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물타기를 한다든가 새로운 종목을 산다든가 그러면서 계속 교체해 나가면서 또는 괜찮은 종목은 버티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말 폭락을 한다. 사실 저는 기대하는 게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사실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 시나리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금을 남겨둔다는 거죠. 현금을 남겨두고 그 안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략 그 안에서 움직인다면 그게 한 200포인트 한 150포인트, 170포인트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만약에 여기서 다시 시장이 좀 올라온다 이러면은 들고 있는 계좌가 100% 모든 종목이 올라오는 건 아니겠지만 적당히 올라온다. 회사가 괜찮으면. 그러면 올라오면 걔네 본전이든 수익이든 이렇게 해서 매도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괜찮은데 좀 밀려 있다. 그러면은 걔네를 사든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사든 그렇게 사서 이제 그 안에서 또 굴려 나가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굴려 나가다가 그러면서 현금 15%는 냅두고 그 안에서 이제 굴리는 거지. 굴리다가 거기서 뭐 수익을 보던 하던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락을 한 상태죠. 폭락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정말 더 폭락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막 또 다시 밑으로 또 내려 꽂는 거죠. 내려 꽂게 되면은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저는 실제로 두 번째 방법이 오기를 원하고 두 번째 방법이 왔을 때가 저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수익률이 가장 클 수가 있고 아니면 폭망할 수도 있지만 저는 두 번째 방법이 왔으면 좋겠다. 씹새끼인가? 저는 두 번째 방법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오면 후달리긴 하지만 저는 그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겁니다. 두 번째 방법을 우선 15%라는 이 현금은 남겨두는 겁니다. 남겨두고 여기서 만약에 폭락을 한다 그러면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그 매수를 하는 그 시점을 분할 매수로 들어가긴 합니다. 분할 매수로 물타기로 이렇게 들어가긴 하지만 정말 그 큰 비중 남아있는 현금 15% 거기다가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주식까지 팔아서 만약에 그렇게까지 주식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현금 비중이 30%면은 한 10%는 떨어질 때마다 사고 20% 정도는 남겨놨다가 어떤 특정 시기가 됐을 때 그냥 때려 박을 겁니다. 때려 박는데 그러면 그걸 언제 박냐 그 시점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리 코로나가 왔다고 한들 지금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 폭락론자들은 당연히 여기서 더 떨어져 개폭락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뭐 서로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폭락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은 언제든지 시기가 지나면 상방으로
올라탄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유동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더 강력하게 상방을 바라보고 있다. 우선 그렇게 그 기준을 두고 매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두 번째 지금 시나리오에서 그러면 언제 이 주식을 때려 박아야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 시점이, 그 주식을 크게, 코스피 지수를 크게 보면은,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한 게 2018년도 10월 달쯤에, 그때 주식을 처음 3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왜 그때 했냐? 그때가 계좌 터진 날입니다. 신용 쓴 애들, 스탁론, 그 레버리지 쓴 사람들이 계좌가 터진 날이 2018년 10월에 그때 계좌가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이제 주식을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주식 시장에서 보면은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2018년 10월 달에 계좌가 터졌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인간 지표죠, 인간 지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옆집 아줌마도 삼성전자 살 때 그때 팔아야 된다. 고점이구나. 씨, 막 이런 것처럼. 주식 계좌가 개인 신용 물량이 터져가지고 과매도가 나오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난 들어간다는 거죠. 공포 오브 더 공포입니다. 진짜 그 시기에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들어가야 된다. 그때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고, 뭐 거기서 더 밀린다? 그러면 3차 시나리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시나리오를 우선 계속 이야기를 하자 보면은 2018년 10월에 그때 주식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작년 2019년 8월쯤 8월 7월에 일본하고 이제 그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 8월 달에 그때도 신용 쓴 개인 계좌들이 터져 나간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주식 투자를 한번 모험을 걸고 투자해 볼 만한 시기다. 그리고 언제 또 계좌가 터졌냐면 코로나 터지고 올 3월 달에 그때 계좌가 한번 터지고 1차로 한번 터지고, 그리고 코스피 1400, 1500 갈 때 그때 완전 진짜 개작살 나고, 그래서 그때 용기 내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들어갔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동일한 겁니다. 같은 게 반복되고, 3월 달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7월 달, 8월 달이 되고 나서 막 주식이 올라오니까는 3월 달에 내가 언제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나고 망둥어 새끼. 근데 다시 한번 그거 생각을 하면서 그 기회를 차라리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주식이 더 폭락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이게 주식이 폭락을, 그러면 그게 2,000에서 사야 되는지 뭐 2,100에서 사야 되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러면 계좌 터지는 건 어떻게 아냐. 그게 중요하죠. 이거는 그냥 인간 지표인데요. 제가 그 증권사 쪽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주린이가, 전 주식을 못 하거든요. 못 하고 차트도 잘 볼 줄 모르고, 차트는 좀 볼 줄 알지. 차티스트 그런 쪽에 좀 차트만 좀 볼 줄 알지. 뭐 회사 평가를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인맥이 있어가지고 증권사에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을 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스탁론에 보면은 그 스탁론 그 대출해주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 아줌마들이 계좌 터지는 거 잘합니다. 계좌 터지는 날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아유, 아주머니 계좌 이거 요즘에 좀 터지나요? 그러면 계좌가 터질 때 다음날 터지거든요. 다음날 9시에. 그러면 뭐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시기는 아닙니다. 아직 시기는 아니고, 그렇게 계좌가 터지면서 그 터지는 날이 지수가 뭐 2100이 됐던 2200이 됐던 그거 상관없이 계좌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외국 그때 외인들이 이제 그 매도세가 좀 멈춘다든가,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매도 시기가 좀 멈춘다든가 좀 돌아섰거나, 그러면서 계좌가 터져서 과매도가 나옵니다. 과매도 구간이 그때 나오거든요. 그때 난 투입을 할 거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암울하고 힘든 거지만, 세 번째 시기는 그겁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난 상태에서도 코로나 때처럼 더 폭락을 해가지고 정말 계좌가 수습할 수 없는 정도의 시기에 들어선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3월달 때도 저도 기록에 남기고 그렇게 했지만, 제 현실의 직업에 더 충실히 하면서 그 계좌를 던지는 게 아니고, 그 계좌는 계좌대로 가져가면서 현실에 충실히 더욱더 제 능력을 키워서 계속 주식에 돈을 넣을 겁니다. 뭐 그게 제 방법입니다. 뭐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간단하고 쓸데없는 거를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 그리고 지금 많이 사실 고통스럽죠. 뭐 저라고 뭐 좋겠습니까? 계좌가 시퍼렇게 됐는데, 근데 그럴수록
더 냉정하게 그냥 막연히 두려움에 주식을 파는 게 아니고 냉정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들고 있는 이 회사가 정말 그 BM이 깨졌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회사가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는 지수가 밀려서 보이진 않지만 회사가 지금까지 영업이익도 괜찮고 그렇게 잘 회사가 굴러가고 있다,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믿고 그냥 꾸준히 좀 더 사든가 아니면 새로운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그 종목 냅두고 다른 걸 또 사서 거기서 수익 나고 이거는 본전이던 약익절이던 그때까지 들고 가면 된다. 뭐 주식 진짜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손절한 거는 인버스 조금 손절한 거 있고 1년 반 동안 1년 반 좀 넘었죠, 이제. 2년 다 돼 갑니다. 2년 다, 9월달, 8월달이면 지금 1년 10개월이면 2년이 다 돼 가는데, 전 아직까지 진짜 손절한 종목이 없습니다. 손절한 종목,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 3% 이렇게 손절한 건 있긴 한데, 그거 말고 막 마이너스 40% 돼서 손절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없냐?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어요, 들고. 그냥 갈 겁니다. 가서 지금 이번에 올라와서 많이 그래도 그 물려있던 것 중에 많이 뺐거든요. 많이 빼서 아주 좀 좋습니다. 또 그냥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가져가서. 근데 언젠간 올라온다. 언젠가 올라온다. 빠그러지면 같이 빠그러지고 대신에 가가지고 그 오너 사장 새끼 뒤통수 떼이던 침을 뱉던 한번 하면 되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거. 뭐 이렇게 주식이 폭락을 하니까는 또 영상을 좀 찍어야겠네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 어쨌든 괴로운 주식 시장 잘 버텨서 이 위기를 정말 잘 극복을 하면은 분명히 계좌는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제 자신한테 믿고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개초보지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제 자신한테 얘기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이 위기도 잘 극복해서 다시 또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 날 미래의 어느 날 겨울이 됐던 내년 봄이 됐던 그 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존?